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고 최숙현 선수의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진상 조사를 약속했는데요. 늦었지요. 이 비통함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요?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이 말. 늘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최 선수가 사망하기 전에 알고 보니까 경주시가 이미 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폭력 실태 조사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과연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뒤늦은 안타까움, 아쉬운 마음마저 드는데요. 지난해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체육계가 발칵 뒤집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폭력 실태에 대해서 경주시가 조사에 나선 건데 경주시청 소속 실업팀 선수 39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문항을 보면 12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훈련 도중에 구타나 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기숙사 또는 합숙소에서 지도자 또는 선배한테 구타 또는 성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과를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9명의 선수 가운데 누구도 폭행이나 폭언에 노출된 적이 없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최 선수의 유족 측 그리고 이 가해 선수들을 제외한 이 지금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조사 자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팀 사무실 안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여기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옆 선수가 어떻게 체크했는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거기에 체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만약에 사실대로 이 체크를 했다면 그야말로 내부 고발자로 찍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수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뭐 아주 형식적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경주시가 오늘부터 이 선수들에 대해서 재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재조사야말로 귀한 생명 잃고 나서 벌이는 사후 약방문식 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대로 좀 할 것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 이 가해자로 지목이 된 감독과 아울러서 또 선수 2명이 나와서 증언을 한 바 있죠. 폭행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한 공분을 자아낸 바 있는데 자, 이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직접 폭행을 가한 두 선배 가운데 한 명이 입장을 바꿔서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거 순수하게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김모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10년 자격정지를 받은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월요일 이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때 이 김모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사죄할 마음이 있느냐 그랬는데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다. 이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폭행 사실 없으니 미안한 마음 없고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국민적인 공분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녁 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폭행 사실 전면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지금 입장을 바꾼 건데 폭로와 사과를 함께 했습니다. 일단 뉴질랜드 훈련에서 술 마시고 있는 감독 앞에서 최숙현 선수가 맞은 뒤에 열중시어 자세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모 선수, 지금 주장 선수죠. 이 장모 선수가 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한 달에 서너 번은 봤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내용을 덧붙였는데 고 최숙현 선수 폭행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후배들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용기를 냈다.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시점이 지난달 6월 26일이에요. 사과에도 타이밍이 있죠. 늦어도 한참 늦은 사과이고요. 이걸 지금 진정성 어린 사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감독, 장모 선수 이 해당 김모 선수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이들의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인 비판 여론 그리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다 보니까 이 김모 선수 변호인 측의 조력을 받아서 괘씸죄가 적용되기 전에 사과 표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마 이런 조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괘씸죄까지 적용된다면 뭐 양형 부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양형을 결정하는데 글쎄요.
이 사과가 꼼수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꼼수라면 이것 때문에 양형이 줄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양형을 결정하는 이 지금 가해자로 지목돼 있는 이 팀닥터까지 포함해서 4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뭔가 괘씸죄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면 줄줄이 나머지 가해자들도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근데 사과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청 이 트라이슬론 감독 그리고 일명 팀 닥터로 불린 그 안모 씨 등을 고소한 최 선수의 동료 선수 2명이 있죠. 이 2명이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처벌 수위가 내려질지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말씀대로 얼마 전 체육계에서는 영구 제명을 한 바 있어요. 그렇죠. 영구제명해서 체육계에서 완전히 방출된다, 퇴출된다고 글쎄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어쨌든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팀닥터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네. 자택에서 있다가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들한테 살인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최 선수 개인사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가해자 4명의 폭언과 폭행이 주된 원인이 됐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은 좀 힘들다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살해, 고의, 행위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모욕, 상해, 상습폭행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최 선수가 이 폭언과 폭행을 당한 기간이 상당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이 4사람의 이 죄과 당연히 물어야 되죠.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지금 법조계 입장인데 일단 형사상으로는 어렵지만 민사상으로는 이들 가해자한테 최숙현 선수의 죽음의 책임을 물어서 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를 한다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민사 사건으로 본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소명되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 사건으로는 글쎄요 뭐 사람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책임은 꼭 물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책임 이 소지를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민사는 피해자 가족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처벌부터 좀 강화해서 정말 그 책임을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상습적인 체육계의 어떤 폭행이라던가 가혹행위가 최숙현 선수만이 겪는 고통이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 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최 선수의 유언이죠.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 이 학부모 A 씨. 자녀가 피겨스케이팅 선수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폭행당한 코치한테 여러 부모가 진정을 냈는데 이 폭행당한 코치가 받은 뭐 처벌이라면 1년 자격정지가 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2차 피해가 있어서 언론과 문체부에 방문을 했지만 어느 한 곳도 도와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숙현 선수와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가해자가 계속 활동을 하길래 연맹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개인 레슨까지 못 막는다라고 했고요. 경찰에 찾아가니까 20-30만 원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 최숙현 선수가 당한 그 똑같군요. 이야기가 그렇죠. 다른 부모들도 똑같이 경험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실업팀 선수 1251명을 조사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신체 폭력을 경험한 선수가 26.1%, 326건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폭력의 이유가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 이유. 가해자 기분이 좋지 않아서가 거의 40%에 가까운 38.5%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선배가 본인 기분이 나쁘면 본인 화풀이 용도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심석희 선수의 폭행 사건, 성폭력 사건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 대한체육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주무부서죠. 문체부 역시 지금 뭐 사실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윤희 차관에게도 대책 마련 진작에 주문을 하셨지만 지난 이 문체부에 나온 최윤희 차관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진상규명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거 상당히 늦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체육계에 대한 불필요한 온정주의를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가해자에 대한 어떤 징계 정보 시스템 구축 마련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권 부르짖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지만 지금 체육계 전반을 봤을 때 과연 인권이 보장되고 있느냐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거든요. 체계적인 인권 관리,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마련 자체가 지금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숙현 선수가 남긴 말처럼 그들의 죄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 모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